사람들은 신화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설 속의 존재들이 실제로 영상에 찍혔다면 어떨까요? 아마존에서 발견된 이상한 생물은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들 사이에 살고 있고요. 또 카메라에 포착된 기묘한 동물은 크기가 닭만한데 고양이 같은 얼굴에 뿌리 앞으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고 전해지는 22가지 신화 속 생물들이에요. 번호 1. 솔방울 오징어. 솔방울 오징어예요. 현지 주민들은 이게 정글 한가운데에 좌초된 바다 동물 같다고 말해요. 한 마을 주민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매끄럽고 검은 몸체가 나무 사이를 움직이면서 긴 촉수가 가지에 감기는 모습이 정말 그곳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주민들은 솔방울 오징어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다가오는 불행의 징조라고 믿고 있어요. 이걸 보면 재앙이 곧 올 거라고 하죠. 진실이 어떻든 간에 이 신비로운 생물은 여전히 비밀을 숨긴 채 열대우림 깊숙이 숨어 있고 과학도 아직 그 비밀을 풀지 못했어요. 둘째, 바케네코예요. 일본 민속 이야기에는 어떤 고양이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고양이가 13살을 넘어서 살거나 몸무게가 8파운드보다 무거워지거나 털 색깔이 3가지일 때 그 고양이가 바케네코로 변한다고 하죠. 바케네코는 모습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고양이로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의 사람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예요. 이 생물은 2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유령 같은 불꽃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심지어 주인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묘사돼요. 그래서 일본 일부 사람들은 나이든 고양이의 눈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고 믿고 있어요. 2024년 중반쯤에 작은 마을 외곽을 걷던 한 남자가 커다란 닭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고양이 같고 뿌리 앞으로 구부러진 괴생물체를 만났어요. 어떤 관찰자들은 이게 기록되지 않은 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연적인 돌연변이이거나 사람들 활동이 먼 곳에서 형성된 잡종일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바케네코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옛 전설이 카메라로 그런 순간을 포착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세 번째, 진짜 요정 같은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고 반짝이는 작은 생물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초록색 몸통에 조그맣고 분홍빛 날개가 달린 생물이었는데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몸은 거의 사람 같아 보였지만 자연빛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걸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그 생물은 날개를 살짝 펄럭이더니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금세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요정이라고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 막대곤충일 거라고 했어요.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순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법 같은 게 정말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네 번째, 전설적인 호닥이에요. 한 사냥꾼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무들 사이에서 조용히 먹이를 먹고 있는 거대한 생물을 발견했어요. 마치 그 장면이 완전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 만큼 자연스러웠죠. 그 생물의 머리는 커다란 개구리를 닮았고 몸통은 어두운 비늘로 덮인 선사시대 파충류처럼 생겼어요.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뾰족한 뿔이 있었고 강력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마치 고대 시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물이 이스콘신 민속에 나오는 유명한 호닥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재미있는 발견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꽤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믿었죠. 호닥의 이야기는 1893년에 세퍼드라는 사람이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어요. 이제 한 세기 넘게 지난 지금 그 생물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다음 목격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옛 미국 이야기 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생물을 다시 불러일으키네요. 다섯 번째, 썬더버드예요. 거대한 썬더버드는 전설 속 생물로
종종 날개 길이가 20피트가 넘는 거대한 새 같은 존재로 묘사되곤 해요. 1977년 7월에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에 살아있는 썬더버드에 대한 목격 보고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어요. 이 목격담들은 대부분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나타난 날개 길이가 20피트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의 새들을 설명했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머리 위로 큰 생물들이 날아다니거나 이동하면서 동물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봤다고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서 일리노이 중부 지역에서 잘못 본 야생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종일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번 추파카브라.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한 마리 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개가 냄새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생물체가 튀어나와서 순식간에 달아났어요. 그 모습은 키가 작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으며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거의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도망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피부는 회색빛이었고 전체적인 윤곽은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이상한 무언가 같았어요. 개는 계속 지저대는데 그 생물체는 동네 그림자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린 추파카브라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믿기도 해요. 번 도그맨. 친구들 몇 명이 밤에 공원에 가서 같이 놀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카메라를 소리 나는 쪽으로 돌렸고 그때 찍힌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 속 생물체는 근처 나무와 공원 시설과 비교했을 때 키가 대략 2m에서 2.5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약 7에서 8피트, 네 발로 걷는 일반적인 개과 동물과는 달리 똑바로 서 있는 자세였어요. 어깨는 엄청 넓고 근육이 선명해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요. 움직이는 방식도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에 훨씬 가까웠는데 몸은 분명 사람과는 전혀 닮지 않았죠. 9번째, 라가르플요트 벌레. 한 남자가 물 표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요동치죠. 그는 라가르플요트 벌레처럼 보이는 생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라가르플요트 벌레는 아이슬란드의 라가르플요트 호수 아래에 산다고 믿어지는 존재예요. 기록에 따르면 길고 뱀 같은 몸체를 가진 이 생물은 물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라가르플요트 벌레에 대한 아이슬란드 전설은 14번째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알려진 호수 괴물 전설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야기들만으로는 영상에서 보이는 꾸준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10번째, 유니콘. 영상에 갑자기 유니콘이 나타납니다. 넓은 땅 한가운데 창백한 말 같은 형체가 눈에 띄어요. 이마 중앙에서 단 하나의 뿔이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털은 햇빛을 받아 부드럽고 거의 빛나는 듯한 광채를 내며 보통 말의 털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요. 고대 이야기들에는 유니콘이 순수함과 힘을 상징하는 뿔이 하나뿐인 희귀한 생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존재가 증명된 적이 없지만 여러 문화의 전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오래된 기억이나 실제 동물을 잘못 본 경우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르죠. 11번째, 그리핀입니다. 그리핀은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발톱을 가진 신화 속 생물로 묘사되어 비록 전설 속 창작물로 여겨지지만 옛날 이야기와 고대 예술 작품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초기 화석 발견이나 낯선 동물들을 보고 이런 묘사가 생겨난 게 아닐까 궁금해하곤 하죠. 소문에 따르면 사우디 왕자가 비밀리에 살아있는 그리핀을 개인 컬렉션에 숨겨 키우고 있다고 해요. 대중은 전혀 본 적 없는 컬렉션이래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흐릿한 사진들과 이름 없는 출처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고 아마도 고대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답니다. 12번째,
드래곤이에요. 한 등산객이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길고 비늘이 있는 형태가 가파른 절벽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위와 너무 잘 어우러져서 마치 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생물은 안정된 흐름으로 움직였고 거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늘이 희미한 빛을 받아서 움직일 때마다 금속성 빛깔이 바뀌며 반짝였어요. 이 영상이 공유되자 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 드래곤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그 등산객이 촬영한 게 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설이 나타난 거예요. 13번째, 바누바케네코예요. 인도네시아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주민들은 근처 호수에 무서운 무언가가 산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해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두운 수면 아래에 정말로 무엇이 숨어 있는지 증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죠. 카메라와 미끼로 쓸 통닭 한 마리를 들고 그는 호숫가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갑자기 거대한 생물이 호수에서 솟아올랐어요. 움직일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눈은 날카롭고 불안한 의식을 반사하고 있었죠. 순식간에 그 짐승이 닭을 낚아채고 깊은 물속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뒤에는 잔물결과 고요함만 남았어요. 그는 마을 모두가 두려워하며 이야기하던 전설적인 호수 괴물 바누바케네코를 확실히 봤다고 믿게 됐어요. 선사 시대의 비행체. 한 남자가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시야를 가로질러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비행기도 아니고 익숙한 새도 아니었어요. 구름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넓은 날개와 선사시대 같은 윤곽을 가진 거대한 형체였죠. 그 모습이 너무 또렷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혼동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생물은 부드럽고 안정된 움직임으로 하늘을 떠다니며 마치 다른 시대에서 돌아온 고대에 날아다니는 파충류처럼 보였어요. 날개는 길고 좁았고 머리는 앞으로 쭉 뻗어 있었으며 날개 길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어요. 온라인에서는 곧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첨단 드론일 거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선사시대 생물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하늘이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신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난쟁이. 한 남자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 난쟁이로 보이는 존재를 촬영했어요. 자세는 구부정했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느껴졌고 그림자와 거리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율과 특징이 인간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럽 민담에는 깊은 숲속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난쟁이, 땅꼬마, 고블린 같은 존재들이 인간 마을 박야생을 돌아다닌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그들을 자연의 수호자로 묘사하곤 해요. 예의 바른 여행자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지만 나쁜 의도나 불손한 태도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고요. 그래도 이 남자가 포착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모스맨. 친구들이 함께 키우기로 한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초 후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함께 담게 됐죠. 그들의 집 경계 너머 어둠 속에 키가 큰 형체가 서 있었어요. 사람과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지나치게 늘어진 비율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등이나 옆구리에 붙어있는 커다랗게 접힌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모스맨과 플레두즈 괴물은 1950년대 이후로 수많은 이상한 목격담과 연결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모스맨을 날개가 달린 거대한 생물이라고 묘사했고 플레두즈 괴물은 금속처럼 보이는 키 큰 형체의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고 했죠. 둘 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흥미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17번째, 흰색 빅풋. 숲속 빅풋 목격담에서는 종종 나무 사이를 똑바로 서서
움직이는 커다란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오고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며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어떤 목격담에서는 빅풋이 흰색이나 연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드문 만남은 보통 눈 덮인 숲에서 일어나서 더 신비롭게 보이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한 하이커의 카메라에 눈 쌓인 나무 사이를 오가는 키 크고 창백한 형체가 찍혔어요. 그 발걸음은 안정적이고 존재감이 불안하게 느껴지며 안개처럼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버려요. 18번째. 웬디고. 이 친구들 무리가 숲 깊숙이 버려진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하고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들이 찍은 영상에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는 마른 형체가 보이는데 밝게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옌디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옌디고는 알곤킨족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르고 무서운 생물로 탐욕과 굶주림을 상징한다고 해요. 보통 키가 크고 뼈만 앙상한 모습에 빛나는 눈을 가진 채로 겨울숲에 나타나는데 특히 사람이 혼자 있거나 길을 잃었을 때 나온다고 하죠. 19번째. 오고포고. 오고포고는 캐나다 오카나간 호수에 산다고 알려진 긴 뱀 같은 호수괴물로 몸이 부드러운 파도처럼 움직인다고 해요. 목격 보고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사람들이 잔잔한 물결 위로 이상한 물결이나 솟아오른 형태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고포고를 찍었다는 영상이 많아요. 대개 오카나간 호수 표면 바로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이상한 움직임이나 검은 형태가 드러나죠. 회의론자들은 이게 그냥 통나무나 물결 변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형태와 움직임을 지적해요. 이 영상에서는 호수 위로 검은 혹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솟아오르는데 떠다니는 나무라기엔 너무 균일하게 움직여서 오카나간 호수 아래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다시 논란이 일었어요. 멕시코 동굴 속용. 멕시코의 한 동굴 탐험가 팀이 어둡고 오랫동안 잊혀진 터널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는데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큰 도롱뇽인가 싶었지만 손전등 불빛이 비추자 비늘이 있는 형태가 드러나면서 이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생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작은 빛나는 눈과 고대 이야기 속용을 닮은 길쭉한 몸을 가진 녀석이었어요. 그 생물은 빛에 방해받아서 슬쩍 사라졌고 탐험가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동굴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 속 생물은 길이가 대략 7피트에서 8피트 정도 돼 보이는데 뱀처럼 생긴 몸통에 몸 길이를 따라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요. 비늘이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금속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건 특이한 색깔 때문일 수도 있고 보통 파충류와는 다른 비늘 패턴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메소아메리카 신화에는 유럽인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용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즈텍이나 마야 같은 문화에서 깃털 달린 뱀과 비슷한 생물들을 이야기와 예술 작품에 묘사했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 동물을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상징적인 건지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아르헨티나의 나우엘리토. 친구들끼리 그냥 간단한 보트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돼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무언가를 촬영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영상에는 그 생물이 올라오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물이 갈라지면서 어두운 형체가 위로 솟아오르고 매끄러운 뱀 같은 목에서 물줄기가 뚝뚝 떨어지죠. 목이 꽤 굵어서 아래에 숨겨진 몸통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목 끝에 잠깐 보인 머리는 목 굵기에 비해 작아 보이는데 거리가 멀고 물보라가 일어서 세부 모습은 잘 안 보이네요. 아르헨티나의 나우엘 우아피 호수에 산다는 나우엘리토라는 생물은 1910년부터 목격담이 나왔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긴 목을 가진 동물인데 사진과 목격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아직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미스터리는 여전해요. 번호 22. 하늘의 용. 한 여성이 차 안에 앉아서
하늘에 뭔가 이상한 걸 녹화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그 물체는 날개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비행기나 드론, 풍선 같은 것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날개가 자연스러운 비행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 보이고 그 생물이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몸통은 길고 뱀처럼 생겼고 머리는 좁은 목에 앞으로 쭉 뻗어 있어요. 꼬리가 뒤로 길게 늘어져서 움직임을 안정시켜주는데 새들의 꼬리가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거리와 주변 구름을 바탕으로 크기를 추정해보니 날개 길이가 약 9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알려진 어떤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크죠. 가장 큰 독수리나 콘도르를 포함해서요. 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기 역사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은 문화들 사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유럽의 용은 보통 거대하고 파충류 같은 생물로 날개가 달려있고 보물을 지키거나 불을 뿜는다고 묘사되죠. 아시아의 용은 더 길고 뱀 모양으로 보통 날개는 없지만 그래도 날 수 있고 물이나 지해, 날씨와 연결돼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크고 강력한 파충류 생물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나 나타나요. 그래도 그런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기서 소개한 22가지 목격 사례는 전 세계에 보고된 크립티드 목격 중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매년 새로운 영상, 새로운 목격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지구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고 있죠. 회의적인 태도는 건강한 거고 사기꾼들도 있긴 하지만 문화와 세기를 넘어선 보고들의 엄청난 양과 일관성을 보면 이 전설들 뒤에 뭔가 진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